1년 중 300일 이상이 맑아 동양의 나폴리라고 불리는 나트랑. 이번 나트랑 여행 가이드에서는 비행기 이동 시간, 날씨, 여행 적기, 환전, 베트남 화폐 주의사항, 나트랑 지역 소개, 공항에서 이동하는 방법, 관광지 소개, 여행 계획 짜는 방법, 추천 호텔 리조트, 그리고 추천 맛집, 여행 주의사항 등을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럼 나트랑 초보자 여행 가이드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인천국제공항에서 나트랑 깜란 국제공항까지는 비행기로 약 5시간이 소요되고, 출국편은 주로 인천에서 늦은 저녁에 출발하여 자정 새벽에 도착하고, 귀국편은 주로 깜란에서 늦은 저녁에 출발하여 다음날 아침 인천에 도착합니다. 첫날 자정에 도착하기 때문에 근교 도시로 이동 중 잠을 잤다가 오전부터 관광을 하는 얼리모닝 투어가 발달되었는데, 최근 나 혼자 산다에 나와 핫한 여행지인 달라스로 떠나는 투어와 사막으로 유명한 무이네로 떠나는 얼리모닝 투어가 있으며, 귀국하는 날 체크아웃 후 나트랑 시내 대부분을 관광하는 체크아웃 투어가 발달되어 있습니다. 나트랑 날씨는 1년 중 300일 이상이 맑은 날씨이며, 건기는 길고 우기는 짧아 여행하기 좋으며, 1월에서 8월까지는 건기이며 비오는 날씨도 한 달에 두세 번 정도이고, 9월에서 12월까지는 우기이며 비오는 날도 한 달에 10일 이내이며 강수량도 늘어나게 됩니다. 1, 2월에 최저기온은 21도, 최고기온 28도로 우리나라 늦여름 초가을 날씨이고 맑은 날씨로 여행 다닐 수 있으며, 3, 4월은 최저기온 23도, 최고기온 31도로 초여름 날씨이며 해수욕이 가능한 날씨이기에 여행 최적기입니다. 5월, 6월은 최저기온 25도, 최고기온 32도로 본격적으로 더워지나 맑은 날씨로 여행하기에 비교적 좋으며, 7, 8월은 최저기온 25도, 최고기온 33도로 가장 무덥고 습도가 높아 우리나라의 습하고 더운 날씨입니다. 9월은 최저기온 25도, 최고기온 32도로 우기에 속하며 비오는 날이 많아 여행하기 좋은 날씨는 아닙니다. 10월에서 11월은 최저기온 23도, 최고기온 29도이나 강수량이 가장 많고 비오는 날도 많아 여행 가면 안 되는 날입니다. 12월은 최저기온 22도, 최고기온 27도이나 비오는 날이 많고 저녁에 서늘하며 우기이므로 여행에 좋은 날씨는 아닙니다. 참고로 훈꿀치꿀은 12월 첫째 주에 나트랑에 다녀왔는데 7일 중 마지막 날을 제외하고는 전부 비가 왔으며 비도 몇 시간씩 내렸습니다. 정리하면 9월에서 12월 사이만 피하면 대부분 맑고 화창한 날씨로 여행을 다닐 수 있습니다. 환전은 가장 먼저 한국에서 미리 달러로 바꾼 뒤에 나트랑 현지에서 베트남 동으로 교환하는 방법이 제일 유리합니다. 공항 환전소는 환전율이 가장 좋지 않기 때문에 택시비 정도만 환전할 것을 추천드리며, 대부분 리조트에서 환전이 가능하나 리조트마다 환전율이 상이하기 때문에 환전율이 좋은 리조트가 아니면 시내에서 환전할 것을 추천드립니다. 나트랑 시내 금은방인 김청 김빈에서 가장 환전율이 높기 때문에 여행객 대부분이 여기에서 환전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만 하면 환전율 차이가 어느 정도인지 감이 안 오기 때문에 특정 일을 기준으로 100만 원을 환전했을 때 차이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공항 환전 시 100만 원은 이렇게 저렇게 계산하면 93만 7천 원 정도가 되며, 나트랑 시내에서 100만 원 환전했을 때는 100만 1천 원이 됩니다. 100만 원을 환전했을 때 시내 환전이 공항 환전보다 6만 4천 원 정도 더 이득을 보게 됩니다. 감안하시고 환전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베트남 동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 베트남은 지폐 종류가 무려 12가지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 만동 내야 될 것을 10만 동 내게 되면 상인 중 일부는 거스름돈을 제대로 주지 않고 마치 만동 받은 것처럼 거슬러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이런 경우를 막기 위해서 지폐를 작은 돈에서 큰 돈으로 분류하여 지갑에 넣고 다니길 바랍니다. 베트남 동 계산하는 방법을 말씀드리자면, 암산으로 했을 때 이 베트남 동 가격에서 맨 뒤에 0을 빼고 2로 나누면 우리나라 원화 가격이 됩니다. 예를 들면 포옹이라는 나트랑 쌀국수 맛집 메뉴판인데, 여기서 빅사이즈는 6만 동, 이 6만 동을 맨 뒤에 있는 0을 빼면 6천, 그리고 나누기 2를 하면 3천, 즉 이 6만 동은 우리나라 돈으로 3천 원이 됩니다. 그리고 스몰 사이즈의 경우도
55,000동이라고 나와 있는데 맨 뒤에 0을 빼면 5,500원. 여기서 나누기 2를 하면 2,750원. 그래서 55,000동은 2,750원이 됩니다. 계산기로 했을 때는 이 동 가격에서 나누기 20을 하면 우리나라 원화로 계산이 됩니다. 다음은 나트랑 지역 소개인데 베트남이란 나라 전체 지도이며 여기서 남동쪽에 있는 빨간색 부분이 카노아성, 성은 한국으로 치면 경기도 할 때의 도 개념입니다. 이 카노아성을 확대하면 지금의 지도가 나오는데 카노아성에서 가장 큰 도시가 이 나트랑, 현지 발음으로 낫짱이고 카노아성에서 제2의 도시가 공항이 있는 캄란, 그래서 나트랑 공항을 검색하면 캄란 국제공항이라고 나오게 됩니다. 공항에서 시내까지 이동하는 교통편을 소개해 드릴 건데 캄란 국제공항에서 나트랑 시내까지는 차로 40분에서 45분 소요되며 시내로 가는 방법은 총 3가지가 있는데 저렴한 순서대로 공항에서 버스를 타고 가는 방법, 두 번째는 택시를 타고 가는 방법, 마지막으로 한인업체의 픽업을 예약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먼저 공항버스는 공항에서 나와서 동그라미 친 국내선 쪽으로 가서 버스 타는 곳 3, 4번 사이에 아시아 익스프레스 가게 앞에서 탑승이 가능하며 1인 65,000동 약 3,250원의 승차권 구매 후 탑승 가능하며 단모이 18번 버스를 탑승하면 됩니다. 배차 간격은 30분에 한 대, 이동 시간은 대략 1시간 정도 소요됩니다. 첫 차는 오전 4시 반, 막차는 저녁 7시 55분인데 시간이 안 맞는다는 후기가 많이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두 번째는 택시를 타고 공항에서 시내로 갈 수 있는데 보통 30에서 40만 동 사이, 한화 15,000원에서 2만원 선이며 평균 35만 동 정도이면 시내로 갈 수 있고 좀 더 안전한 택시를 원하면 흰색 택시인 비나선, 초록색 택시인 마일린 택시를 타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참고로 캄란 공항에서는 그랩 어플로 택시가 잡히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한인업체를 통한 픽업 예약은 네이버 검색, 카페, 클룩 등에서 할 수 있는데 가격은 25,000원 선이며 자가용으로 베트남 현지 기사님이 픽업하러 오게 됩니다. 나트랑 지역은 관광에 따라 3가지, 타도시를 포함하면 4가지로 구분짓는데 먼저 나트랑 시내 지역과 큰 섬이면서 놀이동산이 있는 빈원더스 지역, 캄란에 있는 리조트 지역으로 구분되며 여기에 타 도시로 관광하는 얼리 모닝 투어까지 있으며 먼저 나트랑 시내 지역 관광지를 자세히 살펴보면 종교 투어, 즉 큰 불상이 있는 롱선사, 프랑스 식민지 시절 지어진 나트랑 성당, 고대 참파 왕국 시절 힌두교 영향을 받은 포나가르 사원을 만날 수 있습니다. 또한 머드 스파와 워터파크 시설이 있는 아이리조트, 나트랑의 랜드마크 건물인 핑크타워, 바로 옆 사진 찍기 좋은 해피비치, 마지막으로 저녁에 열리는 나트랑 야시장 정도가 있으며 짧게는 하루, 길면 이틀 정도면 시내 지역 전체를 둘러볼 수 있습니다. 나트랑 관광에 빠질 수 없는 빈원더스는 일종의 복합 놀이동산이며 하루에 빈원더스 모든 코스를 다 돌아보는 일정과 빈원더스 섬 내부에 있는 리조트에 숙박하며 빈원더스를 즐기는 방법이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하루에 빈원더스 모든 코스를 다 돌아볼 것을 추천드리며 1인 3, 4만원대로 빈원더스 내에 있는 모든 놀이기구, 동물원, 식물원, 수족관, 워터파크를 무제한으로 즐길 수 있으며 디너쇼, 불꽃쇼, 3D 매핑쇼, 타타쇼 등 시간에 따라 여러가지 쇼도 만나볼 수 있습니다. 캄란 지역의 리조트들은 해변을 따라 일자로 리조트들이 줄지어 있으며 개인의 취향에 따라 리조트를 선택하여 최소 2박 이상의 휴양을 추천드리며 캄란 지역 리조트는 1박 10만원대로 저렴하면서 훌륭한 퀄리티의 부대 시설과 식사를 즐길 수 있어 가성비 호캉스가 가능합니다. 때문에 나트랑 여행에서 필수로 리조트 숙박을 추천드리며 뒤쪽에 좋은 리조트를 따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얼리 모닝 투어는 가는 도중 차에서 잠을 잤다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관광을 하게 되는데 달랏의 경우는 캄란 공항에서 편도 3시간 반 소요되며 최근 나 혼자 산다에 소개되어 핫한 관광지로 달랏의 랜드마크 건물인 기차역과 베트남의 가우디라 불리는 당 비엣 야님이 건축한 크레이지 하우스 등을 둘러보고 저녁에 나트랑 시내에 내려주는 투어입니다. 무인에는 캄란 공항에서 편도 4시간 소요되며 이른 새벽부터 화이트 사막, 레드 사막, 요정의 샘 3곳을 돌고 나트랑 시내로 데려다 줍니다.
얼리모닝 투어는 나트랑 초행이 아니거나 많은 관광지를 경험하고 싶은 분에게 추천드리며 간혹 무이네의 사막을 보고 실망했다는 후기가 있어 무이네보다는 달랏을 추천드립니다. 나트랑은 관광지가 한정적이고 그에 반해 리조트 지역이 발달되어 있으며 리조트 숙박도 저렴한 편으로 관광보다는 휴양에 적합한 여행지이고 나트랑 시내 관광은 짧으면 하루, 길어도 이틀, 그리고 비논더스 하루, 그 외의 일정은 캄란 지역 리조트에서 호캉스로 휴양할 것을 추천드립니다. 4박 5일 여행을 예로 들면 여행 1일차 나트랑 시내에서 환전, 요심 구매, 시내 관광, 저녁 야시장 구경, 마사지까지 모두 즐기고 여행 2일차 비논더스에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든 놀이기구와 구경거리 관광하기. 여행 3일차에서 5일차는 리조트 지역으로 이동한 후 호캉스로 즐기기. 그리고 여행 마지막 날에는 리조트 12시 체크아웃 후 나트랑 시내에 다시 머물며 저녁에 공항 가거나 또는 리조트에 추가 요금을 지불하고 저녁까지 있다가 저녁에 공항으로 복귀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만약 4박 5일보다 더 길게 여행한다면 첫 번째로는 도착 즉시 얼리모닝 투어로 달랏이나 무이네로 투어하기. 두 번째는 시내 관광 날짜를 더 길게 잡기 또는 호핑 투어하기. 세 번째는 비논더스 내 리조트에 숙박하여 일정을 길게 늘리기. 네 번째는 리조트 호캉스 숙박을 늘리기. 이렇게 계획하시면 효율적이면서 나트랑의 모든 것을 즐길 수 있습니다. 간혹 리조트 지역에 숙박하면서 나트랑 시내 관광과 비논더스를 다녀오는 분도 있으나 리조트 지역에서 시내까지는 왕복 1시간 반이 소요되며 리조트 지역에 따라 셔틀버스 미운영으로 택시비를 자부담해야 되는 경우가 있기에 추천드리진 않으며 시내 관광과 비논더스 방문 시에는 시내의 저렴한 호텔에 숙박할 것을 추천드리고 리조트 지역 숙박 시에는 호캉스로 리조트를 온전히 즐길 것을 추천드립니다. 다음은 지역별로 추천하는 리조트 호텔 소개인데 먼저 시내 지역의 3, 4성급 가성비 호텔을 소개해드리면 DTX 호텔, 나가르, 루모, 알라나비치 호텔 정도가 있고 시내 근처의 골목에 위치해 있으며 전반적인 부대 시설은 미흡하나 작은 수영장이 있고 객실은 모던하고 깔끔하며 무엇보다 1박에 3, 4만원대로 숙박이 가능하여 시내 지역에서 가장 추천드리는 숙박 형태입니다. 두 번째는 나트랑 비치 앞 가성비 숙소인데 파노라마 호텔, 스타 호텔이 있고 해변 바로 앞에 호텔이 있어 1박 5만원대로 가성비가 좋은 호텔입니다. 세 번째는 나트랑 시티에서 굳이 플렉스 하겠다고 하면 5성급인 쉐라톤이나 인터컨티넨탈 호텔을 추천드리며 깔끔한 인피니티 풀과 호텔 앞에 있는 비치가 있어 오션뷰를 즐길 수 있고 가격은 10만원 후반대입니다. 시내 지역에서 조금 떨어진 아미아나 리조트는 나트랑에서 보기 힘든 에메랄드빛 바다를 부분적으로 볼 수 있고 바다 근처에서 작은 물고기도 몇 마리 볼 수 있어 나트랑에서 스노클링이 가능한 거의 유일한 리조트입니다. 가격은 1박에 10만원 후반대입니다. 마지막 날 리조트 지역 체크아웃 후 저녁까지 짐을 맡기고 잠시 쉬어가는 형태인 일명 0.5박 호텔을 소개해드리면 사타 호텔, 모조인 호텔 정도가 있고 1박에 2만원대로 몇 시간 쉬고 짐을 맡겼다 공항으로 가기에 적합한 호텔입니다. 깜란 지역에서 추천하는 리조트는 먼저 다이아몬드 베이 리조트가 있고 시내 지역과 비교적 가까우며 시내까지 차로 20분 소요됩니다. 가성비 리조트로 1박 5만원에서 8만원대이며 야자수가 많아 동남아 분위기를 느낄 수 있으나 객실은 다소 노후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 미아 리조트로 객실 수가 적어 비교적 덜 혼잡하고 시내 지역과 가까운 위치이며 1박에 10에서 15만원대이고 풀빌라 객실은 25만원에서 30만원에 투숙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더 아남 리조트는 시내까지 셔틀버스를 운영하며 수영장이 아름답고 레스토랑이 4개입니다. 1박 10만원 후반대이며 풀빌라 객실은 30에서 50만원대입니다. 네 번째 셀렉텀 노아 리조트는 3끼를 모두 주는 올인클루시브이며 수영장과 워터파크 시설이 있어 자녀들과 투숙하기 적합한 리조트입니다. 1박에 10만원대이며 올인클루시브는 20만원부터입니다. 알마 리조트는 비교적 신상 리조트이며 초대형 리조트로 수영장만 11개 있습니다. 키즈클럽이나 양궁장 그리고 작은 워터파크가 있으며 자녀들과 투숙하기에
적합하며 1박 10만원 후반대부터 투숙이 가능합니다. 퓨전 리조트는 깜난 지역에서 초럭셔리 리조트로 플로팅 조식도 가능하고 요가 클래스, 농장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1박에 30만원대부터 시작하며 풀빌라 객실은 40만원 후반대입니다. 레디슨 블루는 앞서 소개한 알마 리조트, 뒤에 나올 모벤픽 리조트와 전부 형태가 비슷하며 큰 건물에 호텔동이 있고 그 앞에 많은 빌라동이 있으며 중간중간에 수영장이 있습니다. 조식당 내부가 멋있으며 수영장은 2개 있습니다. 1박 10만원대부터 투숙 가능합니다. 모벤픽 리조트는 레디슨 블루 리조트와 붙어 있으며 두 리조트의 대표가 같아 두 리조트 부대시설을 모두 이용 가능합니다. 로프파크, 키즈클럽, 워터파크 슬라이드가 있으며 가격은 1박에 10만원 후반대부터입니다. 마지막 윈덤 가든 리조트, 2022년 중순에 생긴 초신상 리조트이며 전 객실이 풀빌라이고 풀빌라 리조트 중 가장 저렴하게 숙박이 가능합니다. 1박에 10만원 초반대로 조식과 풀빌라를 이용 가능하며 메인 수영장은 2개 붙어 있습니다. 다음은 식사 맛집 추천이고 촌총킴은 큰 그릇에 공깃밥을 무료로 내어주며 보쌈 튀김, 계란말이, 돼지고기 립을 추천하며 식사 때 가면 한국인이 가득 차 있어 웨이팅이 심하니 혼잡한 시간을 피해서 갈 것을 추천드립니다. 마담푸엉은 베트남식 부침개인 반새우 4가지 음식을 조금씩 맛볼 수 있는 마담푸엉 스페셜, 그리고 파인애플 볶음밥을 추천드리며 에어컨이 나오는 깔끔한 집입니다. 오카노이는 현지인 맛집으로 분짜가 유명하며 분짜는 달콤하고 새콤한 육수에 고기와 소면을 찍어 먹는 음식입니다. 스프링롤 볶음밥을 곁들여 먹으면 훌륭한 한 끼 식사가 됩니다. 빈사는 해산물 맛집으로 가게 내 외부가 청결하고 깔끔하며 맛조개 갈릭버터 볶음, 초강추드리며 랍스터를 본인이 원하는 크기에 직접 고를 수 있는데 2인에 400g에서 600g 정도로 드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게살볶음밥이나 계란볶음밥도 곁들여 먹길 추천드립니다. 다음은 디저트 맛집을 추천해 드릴 건데 첫 번째로 콩카페. 베트남 대표하는 카페로 베트남 대도시에 가면 어디든 볼 수 있습니다. 커피 한 잔에 2-3천원대이며 코코넛 스무디 커피가 가장 유명합니다. CCCP는 나트랑의 숨은 카페로 코코넛 스무디 커피가 가장 맛있습니다. 커피 한 잔에 역시 2-3천원 하며 각종 과일 스무디류도 저렴하고 맛있습니다. 반미파는 입구에 한글로 메뉴가 적혀 있어 선택이 쉬우며 즉석에서 고기와 반미를 그릴에 구워주며 반미는 개당 1,000원에서 2,000원 선으로 저렴하며 굉장히 맛있습니다. 야간에 음주할 곳을 추천드리면 스카이라이트는 실제 클럽이며 호텔의 43층에 위치해 있습니다. 때문에 나트랑시티 야경을 높은 곳에서 볼 수 있어 한 번쯤 방문하길 추천드리며 실제 클럽이기에 입장 시 입장료가 있으며 이벤트성으로 여자는 무료 입장이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루이지애나는 수영장이 있고 가끔 이벤트를 진행하며 실제로 저녁 식사 후 해변을 바라보며 분위기 있는 펍에 가고 싶을 때 추천드립니다. 셰일링 클럽은 루이지애나와 마찬가지로 바로 앞에 해변이 있어 분위기가 좋은 펍이며 음식 맛은 그럭저럭입니다. 저녁 특정 시간에 불쇼를 진행합니다. 본스치킨은 한국인 사장님이 운영하며 카톡으로도 주문이 가능합니다. 가격은 우리나라보다 살짝 저렴한 정도이며 치킨 이외에도 떡볶이, 냉면, 만두, 순대 등을 판매합니다. 미미프루츠는 망고 한 팩에 2-3천원 선이며 손질을 다 해주고 팩에 포장해서 나오며 망고 이외에도 용과, 구아바, 잭프룻, 망고스틴 두리안까지 판매하니 본스치킨과 함께 리조트 지역에 숙박할 때 포장하거나 배달로 갖고 가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동남아에 오면 1일 1 마사지는 필수죠. 먼저 서울 이발관은 일반적인 마사지도 진행하지만 면도, 오이 마사지, 헤어 샴푸, 귀 청소까지 진행되며 1시간 반 정도 소요되고 가격은 2만원입니다. 이색적인 마사지로 여행시 딱 한 번은 해볼 것을 추천드립니다. 엘라운지 스파인데 아로마 마사지가 1시간에 15,000원 선으로 재방문 시 약간의 할인이 됩니다. 마사지가 엄청 시원했으며 마사지 장소도 룸으로 되어 있고 시설 자체가 깔끔하며 가격 대비 고퀄리티 마사지를 받았기에 강추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나트랑 여행 시 주의사항을 말씀드리자면 베트남의 주 이동수단은 오토바이인데 간혹 길거리를 걷다가 오토바이 탄 사람이 휴대폰이나 카메라를 날치기로 가져갔다는 후기들이 있습니다.
길거리를 걸어 다닐 때 한 사람은 휴대폰을 보더라도 다른 한 사람은 경계를 하는 것을 권하며 인도에서 보행 시 차도 쪽보다는 가급적 상가 쪽으로 붙어서 다닐 것을 추천드립니다. 시클로는 자전거를 개조해 관광객을 태워 돌아다니는 이동수단인데 특히 야간에 나트랑 골목에 돌아다니면 시클로 기사님이 호객행위를 합니다. 그래도 무시하시고 절대 타지 않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만약 타게 되면 탈 때 약속했던 금액의 몇 배를 더 붙여서 받아내려고 해서 기사님과 싸워 기분을 버렸다는 후기가 너무 많아 시클로는 절대 타지 않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나트랑에서 주로 해변가 앞에 있는 대로변에 오토바이와 차량이 많이 지나가는데 이때 횡단보도를 건너기 위해 서서 기다려도 계속 오토바이가 지나가 수십 분째 건너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오토바이가 알아서 멈추길 기다리시면 아마 못 건널 확률이 높아 혹시 옆에 현지인이 건넌다면 무조건 따라서 건너시고 현지인이 없다면 그나마 오토바이가 적게 오는 타이밍에 뛰지 마시고 걸으시되 손으로 건넌다는 의사표현을 하면 그래도 양보를 해주긴 합니다. 여기까지 나트랑 초보 여행자를 위한 가이드를 제작해 보았는데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며 이어서 훈꿀찌꿀의 6박 7일간의 실제 나트랑 여행기를 간략하게 정리해 보았으니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정쯤 깜난 공항에 도착한 훈꿀찌꿀은 미리 예약한 픽업 샌딩을 통해 45분 정도 차로 이동한 후 나트랑 시내 DTX 호텔로 이동했고 DTX 호텔은 3박 8만원대로 가성비 최고의 호텔입니다. 호텔에 들어가자마자 기절한 훈꿀찌꿀. 그렇게 여행 첫날이 지나갔습니다. 아침에 늦게 일어나서 아점으로 현지 반미 맛집인 반미판에 도착했으며 반미가 개당 2,000원대로 가격 부담이 없어 소고기 반미, 돼지고기 반미 하나씩을 주문했는데 따뜻하게 데워진 바게트 안에 직화향 가득한 고기와 야채가 듬뿍 들어있어 든든하게 허기를 달랬으며 5분 정도 걸어서 나트랑 시내 환전율이 좋은 금은방 김청에 들러서 환전하고 유심 구매를 위해 베나자 스토어에 방문하였으며 유심은 개당 4,000원 정도의 친절한 직원분이 유심을 직접 교체해 주셨습니다. 이후 안카페에 가서 휴식을 취하였으며 소문으로만 듣던 코코넛 스무디 커피를 영접했는데 코코넛 쉐이크에 아이스 커피를 섞어 시원하며 달달한 고급진 커피였습니다. 베트남에선 1일 1코코넛 스무디 필수! 이후 이색적인 마사지 체험을 위해서 서울 이발관에 방문했고 2만원에 1시간 반 동안 간단한 마사지 이외에도 면도, 오이 마사지, 샴푸도 해주지만 이곳의 하이라이트는 바로 귀청소. 귀를 드릴로 파내고 귀지를 제거하는데 몇 년치 귀지가 나와 귀가 뻥 뚫리는 시원함을 느꼈습니다. 나트랑 여행 중 딱 한 번을 가보길 추천드려요. 이어서 이색적인 포나가르 사원에 가기 위해 그랩을 불렀으며 포나가르 사원은 인도에 뿌리를 둔 고대 참파 왕국 때 세워진 사원으로 힌두교의 영향을 받아 베트남에서 찾아보기 어려운 유니크한 형태였습니다. 이후 잠시 휴식을 취하다 저녁을 먹기 위해 바베큐로 유명한 그리스 그릴로 이동했으며 에피타이저로 나온 샐러드가 진짜 맛있었고 나오자마자 순삭했습니다. 약 3만원에 여러 종류의 바베큐가 나왔는데 고기가 딱딱하다는 후기가 있었지만 한 종류를 제외하면 다양하고 맛있는 바베큐를 즐길 수 있었습니다. 이후 저녁에만 열리는 나트랑 야시장으로 향했고 저렴한 슬리퍼와 마그넷을 구매했고 한국인이라면 필수로 구매하는 커플 셔츠와 원피스를 구매했으며 관광 온 한국인 중 상당수가 이 옷을 입기에 우리는 나트랑 교복이라 불렀습니다. 가볍게 디저트를 먹기 위해 바닷가 앞에 있는 세일링 클럽에 방문했고 클럽이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상 펍이나 비치바에 가까웠으며 코코넛과 망고 쉐이크를 먹었지만 맛은 맛보단 분위기로 가시길 바랍니다. 아침 8시 반에 빈원더스 선착장으로 가서 스피드보트를 타고 빈원더스가 있는 섬에 도착하여 늦게 가면 웨이팅이 어마무시한 알파인 코스터를 타러 1등으로 줄을 섰지만 계속된 비로 운행이 중단되고 기다리다 지쳐 실내 아쿠아리움으로 들어갔습니다. 아쿠아리움은 제법 규모가 크고 다양하며 희귀한 물고기들이 있었으며 가오리가 오랜만에 동적을 보고 반겨줘서 훈꿀도 인사를 해줬습니다. 가오리 안녕? 비가 잠잠해진 틈을 타서 다시 알파인 코스터에 탑승해 성공!
알파인 코스터는 높은 곳까지 천천히 올라갔다 한참 동안 내려왔고 짚라인과 함께 꼭 타야 할 액티비티입니다. 이어서 옆에 있는 짚라인도 30분의 웨이팅 끝에 탑승했으며 전방에 탁 트인 비논더스 전경을 감상하며 스릴 넘치는 빠른 속도로 내려왔습니다. 이후 비논더스의 위쪽에 위치한 킹스가든, 즉 동물원에 방문했으며 킹스가든의 시그니처인 홍학포토존에서 기념사진을 찍고 원숭이, 호랑이, 코뿔소, 기린, 타조 등의 제법 무서운 동물들을 만나보았습니다. 점심은 롯데리아로 정했고 불고기 버거와 치킨 버거에 특유의 향이 있다는 소문을 들었기에 새우버거로 주문했는데 우리나라와 똑같은 맛이었으며 굶주린 사자마냥 5분 만에 햄버거를 해치웠습니다. 바로 옆 스타벅스에 방문하여 카페인 섭취와 동시에 낮잠을 자고 모든 오락기계가 공짜인 오락실에 들러 동심의 세계로 돌아가 게임을 즐기다가 3시가 되어 워터파크로 향했으며 약 30여 개의 슬라이드가 있는데 웨이팅 없이 무제한으로 탑승이 가능하며 기구를 한 번씩만 다 타도 입장료 값은 뽕 뽑겠다는 생각이 들었으며 여러 기구를 한 번씩 다 탔을 때쯤 비가 홍수날 듯이 쏟아지고 기다려도 그칠 줄을 몰라 결국 저녁에 하는 분수쇼나 3D 매핑쇼는 못 본 채 시내로 돌아왔습니다. 저녁은 빈산에 갔으며 해산물 식당임에도 내부에 비린내가 나지 않고 깔끔한 인테리어로 되어 있으며 볶음밥, 맛조개 갈릭볶음, 치즈 랍스터를 주문했는데 볶음밥은 무난했고 기대하지 않았던 맛조개 볶음이 JMT였습니다. 맛조개 갈릭버터 볶음 강추드립니다. 랍스터는 너무 작은 것을 주문한 나머지 꼬리 쪽을 빼면 살이 없어 아쉬웠습니다. 3가지 메뉴를 5만원대에 즐길 수 있으며 깔끔하고 위생적인 해산물 식당을 원한다면 빈산에 꼭 가볼 것을 추천드립니다. 동남아는 1일 1 마사지 필수죠. 고급진 룸 형식의 엘라운지 스파에서 아로마 마사지 1시간에 15,000원에 시원한 마사지를 받고 호텔에서 기절했습니다. 호텔 체크아웃 후 아점을 먹기 위해 마담 푸엉에 방문했으며 마담 푸엉 스페셜은 한국인 입맛에 맞춘 베트남 음식점으로 마담 푸엉 스페셜 반세오 볶음밥을 주문했고 마담 푸엉 스페셜은 4가지 음식을 조금씩 맛볼 수 있는데 전부 다 맛있었고 베트남식 부침개인 반세오는 약간은 느끼했지만 바삭하고 입맛에 맞았으며 계란볶음밥 역시 익숙한 맛으로 밥알이 고슬고슬했습니다. 이후 베트남에서 가장 유명한 카페 프랜차이즈인 콩카페에 방문하여 코코넛 스무디 커피와 망고 스무디를 먹었는데 저렴하고 맛있었지만 내부는 에어컨을 틀지 않아 오래 머물지는 않았습니다. 이제 깜난 지역 리조트에서 3박 4일간의 휴양을 하기 위해 그랩으로 40분을 달려 윈덤 가든 리조트에 도착했으며 지어진 지 몇 개월 안 된 리조트라 깔끔했는데 특히 로비에 예쁜 포토존이 있었고 웰컴티와 물수건을 주셔서 더위를 식히며 기다렸다 빠르게 체크인했고 버기를 타고 신나게 달리다 드디어 3박 4일 묵을 객실이 보이기 시작하고 객실 내부 역시 신상이라 깔끔하고 큰 거실과 소파, 식탁, 부엌이 따로 있었으며 화장실도 2개여서 대만족했으며 초신상 리조트이기에 1박 10만원 초반대로 여러 바우처가 있었는데 전객실 풀빌라, 마사지 무료 이용권, 조식을 무료로 제공하였습니다. 다음날 아침 조식을 먹기 위해 로비 1층에 있는 더 가든 레스토랑으로 향했고 맛과 가짓수 모두 무난하였으며 따로 요청 시에 아아도 무료로 제공되는 게 마음에 들었습니다. 조식을 먹고 산책하기 위해 공용 수영장 앞에 있는 프라이빗 비치로 향했으며 바람이 너무 심해 해수욕은 할 수 없었지만 야자수와 함께 아름다운 사진을 건졌으며 이후 해변 앞에 있는 공용 수영장에서 수영을 즐겼고 공용 수영장은 친환경적인 해수풀로 운영되었으며 수영장은 2층으로 나눴는데 아래층은 깊어 수영 좀 하는 분들이 놀았으며 위층은 비교적 얕아 아이들과 가족 단위로 놀기에 좋았습니다. 점심을 먹고 오후에 바우처로 제공되는 마사지를 받으러 로비동으로 향했는데 마사지는 간지럽히는 수준이었습니다. 옆에 위치한 도서관에서 창문 너머 윈덤 가든 전경과 오션뷰를 감상할 수 있으며 야시장에서 구매한 나트랑 교복을 입고 베트남 전통 모자 농을 들고 커플샷을 찍었으며 그 옆에는 작은 규모이지만 아이들이 놀 수 있는 놀이방도 있었습니다. 저녁은 수영장 앞에 있는 레스토랑에서 파스타와 피자를 먹었는데
친절한 직원 덕분에 더 맛있게 먹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렇게 식사와 수영, 낮잠으로 진정한 휴양을 즐겼으며 어느덧 꿈만 같았던 3박 4일이 지나갔습니다. 나트랑 여행 마지막 날 아침이 밝았고 귀국 비행기 편이 저녁 11시로 남은 시간이 많아서 나트랑 시내에서 머물다 복귀하기로 결정. 나트랑의 랜드마크인 핑크타워에 방문했고 공사 중이라 타워 안은 입장하지 못했으며 옆에 있는 해피비치는 포토존이 많아 사진을 찍고 바다멍을 때렸습니다. 나트랑 해변은 마치 해운대처럼 길게 늘어진 해변 위에 호텔들이 세워져 있었고 물이 그렇게 맑지는 않기에 바다에서 수영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점심은 나트랑 현지 맛집으로 유명한 고카노이에 방문했으며 분짜를 주문했는데 분짜는 달달하고 시큼한 소스에 고기와 소면을 적셔 먹는 음식으로 대존 맛이었습니다. 분짜 하면 고카노이입니다. 이어서 머드스파를 위해 아이리조트로 향했고 머드스파와 워터파크, 수영장이 있어서 나트랑 여행의 필수 코스입니다. 2인용 탕에 머드물을 새로 받아 프라이빗하게 머드스파를 즐겼으며 수영장에서 잠시 휴식을 취하고 워터파크로 향했는데 한두 가지 놀이기구만 운영했으나 신나게 놀았습니다. 이후 롯데마트 2호점을 방문했으며 기념품으로 지인들을 줄 맛난 과자들을 구매했고 나트랑 최후의 식사를 즐기기 위해 한인 사장님이 운영하는 촌촌킴에 방문했으며 모닝글로리, 돼지보쌈 튀김, 스프링롤을 주문했으며 밥은 서비스로 큰 그릇에 담아줍니다. 이 중에서 돼지보쌈 튀김이 정말 맛있었고 한국인 입맛에 딱 맞았습니다. 웨이팅이 길기에 혼잡한 시간을 피해 일찍 방문할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렇게 꿈만 같던 나트랑 여행이 끝나고 이제는 현실로 복귀해야 될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마지막으로 실제 6박 7일의 나트랑 여행 비용을 정리해보면 비행기 2인으로 왕복 64만원, 시내호텔 3박 8만원, 리조트 3박 38만원, 6일의 식사비용 총 30만원, 관광지 입장료 20만원, 마사지 10만원, 기타 기념품 등 5만원, 총 175만원으로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쿵꿀찌꿀은 관광보다는 휴양을 선호하며 그렇기에 더더욱 나트랑 여행이 환상적이었습니다. 베트남의 저렴한 식물가와 가격 대비 훌륭한 퀄리티의 리조트에서 휴양을 즐기고 싶다면 나트랑으로 떠나시길 바랍니다. 쿵꿀찌꿀은 또 다른 여행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만나요. 안녕!